오늘은 동양 철학의 거장인 노자가 전하는 현명한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살았던 노자는 도덕경이라는 불멸의 고전을 통해 인간의 삶과 우주의 원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경쟁과 물질적 욕망, 스트레스 속에서 노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함께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현명한 삶의 원칙들을 알아보고 이를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지혜를 갈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노자가 말하는 현명한 사람의 특징은 무의자연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의자연이란 인위적인 노력 없이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이롭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통제하고 조작하려 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며 과도한 인위적 노력을 기울이죠.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종종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가져옵니다. 무의자연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일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팀원들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본성과 성장 속도를 존중하면서 지도하는 것이 무의자연의 실천입니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내가 무언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자연의 리듬을 관찰하고 그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의자연의 원칙을 따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부쟁으로 경쟁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노자는 최고의 선은 다투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을 강조합니다. 더 좋은 성적,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부를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죠. 하지만 이런 경쟁 중심적 태도는 불안, 스트레스,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쟁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경쟁을 완전히 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심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예로 직장에서 동료의 성과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대화를 이기려 하기보다 때로는 물러서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부쟁의 실천입니다. 부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신의 경쟁심을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질문해 보세요. 타인과의 경쟁보다 자신의 이전 모습과 비교하며 성장에 집중해 보세요.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부쟁의 원칙을 따르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지족으로 충분함을 알고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노자는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옷. 하지만 이런 물질적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족의 원칙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가난이나 물질적 성장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망을 구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교체하기보다는 현재 사용 중인 기기가 여전히 잘 작동한다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삶과 비교하며 불행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박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도 지족의 실천입니다. 지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받은 작은 축복들을 기록하며 감사함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지족의 원칙을 따르면 끊임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허심으로 비움의 철학과 열린 마음을 가리킵니다. 노자는 그릇의 유용함은 그 비어있음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입견, 고정관념, 과거의 경험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허심은 마음을 비워 새로운 가능성과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정보와 지식으로 마음을 끊임없이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허심의 실천 예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판단하거나 반박하려는 충동을 자제하고 진정으로 경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에 대해 저항하기보다 열린 태도로 탐색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매일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배움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허심의 원칙을 따르면 더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중용으로 균형과 중도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노자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운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중용은 단순히 중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합니다. 완벽한 성공이나 완전한 실패, 극도의 행복이나 깊은 우울함 사이에서 중간 지점은 주목받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은 이런 극단 사이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중용의 실천 예로는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소진되거나 반대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적절한 노동과 충분한 휴식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통제 없이 분출하는 대신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영역에서 과도함이나 부족함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중용의 원칙을 따르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반박으로 본래의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노자는 큰 완성은 마치 미완성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위적인 꾸밈과 복잡함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것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기능, 더 화려한 외관, 더 복잡한 시스템. 하지만 이런 복잡함이 항상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박의 원칙은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실생활에서의 예로는 집안을 정리할 때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서도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반박의 실천입니다. 반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생활, 소유물, 일상을 점검하고 단순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나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해 보세요. 반박의 원칙을 따르면 더 명확하고 집중된 삶을 살 수 있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유약승강으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원리를 말합니다. 노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가르쳤습니다. 물이 시간이 지나면 바위를 깎아내듯 유연함과 적응력이 장기적으로는 단단함과 경직성을 이긴다는 원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강인함, 단호함, 공격성이 성공의 열쇠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노자는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과 유연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유약승강의 실천 예로는 갈등 상황에서 맞대응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대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계획이 틀어졌을 때 좌절하기보다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약승강을 기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유연성을 연습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흐름에 맞출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또한 요가나 태극권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 유연성을 기르는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유약승강의 원칙을 따르면 스트레스와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상선약수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노자는 물의 특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겸손하고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유연하게 상황에 적응하고 끊임없이 흐르며 정체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높은 곳, 눈에 띄는 위치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물의 원리를 따른다면 때로는 낮은 자세를 취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상선약수의 실천 예로는
리더십 역할에서 권위적으로 명령하기보다 팀원들을 지원하고 섬기는 자세로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고 인정받기보다 진심으로 기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선약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또한 실제물의 특성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상선약수의 원칙을 따르면 자연스러운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9번째 특징은 관조로 사물의 본질을 깊이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노자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의 본질을 보는 통찰력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깊이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관조의 원칙은 시간을 들여 사물의 본질을 깊이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관조의 실천 예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이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깊이 바라보고 그 본질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조를 기르기 위해서는 매일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 관찰력을 키우세요. 또한 일상적인 활동도 의식적으로 경험하며 그 본질을 느끼려고 노력해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대화를 나눌 때, 걸을 때 모든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관조의 원칙을 따르면 더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10번째 특징은 무욕으로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욕심이 없으면 족함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욕망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합니다. 광고, 소셜미디어, 소비 문화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욕망에 집중할수록 내면의 평화는 멀어집니다. 무욕의 실천 예로는 소비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욕망인지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 성공보다 내면의 성장과 관계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욕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이 욕망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충족된다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또한 단순한 즐거움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내면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욕의 원칙을 따르면 외적 조건에 덜 의존하게 되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1번째 특징은 무명으로 명예와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노자는 공을 이루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칭찬과 인정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의 가치를 위해 행동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인정, 소셜 미디어의 좋아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인정에 대한 갈망은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무명의 실천 예로는 좋은 일을 할 때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SNS에 자신의 성취나 경험을 공유할 때도 과시보다는 진정한 소통과 나눔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 동기를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타인의 인정 때문인가? 아니면 그 일 자체의 가치 때문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또한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도움을 주는 경험을 통해 무명의 기쁨을 체험해 보세요. 무명의 원칙을 따르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2번째 특징은 치국보신으로 국가와 자신을 다스리는 원칙입니다. 노자는 개인의 삶과 사회적 차원의 통치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이는 자기 관리와 리더십의 원칙이 서로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삶과 전문적인 삶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치국보신의 실천 예로는 리더 역할을 맡았을 때 먼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바르게 관리하고 그 원칙을 팀 운영에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요구하는 가치와 행동을 부모,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국보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 성찰에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의 행동과 가치를 점검해 보세요. 또한 리더십 위치에 있을 때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지국보신의 원칙을 따르면 개인의 성장과 주변 환경의 발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3번째 특징은 정순으로 고요함과 순응의 태도입니다. 노자는 모든 것은 고요함으로 돌아간다고 가르쳤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활동과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생산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죠. 하지만 그런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는 진정한 지혜와 통찰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정순의 실천 예로는 하루 중 의도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저항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순을 기르기 위해서는 매일 명상이나 깊은 호흡 연습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해 보세요. 또한 불필요한 소음과 방해, 요소를 줄이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정순의 원칙을 따르면 더 명확한 사고가 가능해지고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14번째 특징은 무지로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참된 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과도 통하는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확실한 답과 완벽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참지 못하고 즉각적인 해답을 원하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때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지의 실천 예로는 새로운 주제나 분야를 접할 때 이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보다 배우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문제에 단순한 해답을 억지로 찾기보다 그 복잡성과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나는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이 확신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다양한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탐색해보세요. 무지의 원칙을 따르면 더 깊은 학습과 성장이 가능해지며 독단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혜를 키울 수 있습니다. 15번째 특징은 무의무불위로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루지 못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자는 무의하면서도 이루지 못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노력이나 통제 없이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결과를 강제하려 하죠. 하지만 이런 접근은 종종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장애물을 만들어냅니다. 무의무불위의 실천 예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지나친 통제나 강제 없이 팀원들의 자연스러운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에서도 과도한 개입이나 압력 없이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무불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통제 욕구를 인식하고 때로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내버려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과정 자체를 즐기는 태도를 길러보세요. 무의무불위의 원칙을 따르면 더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과정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자가 말하는 현명한 삶의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무의자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하는 삶, 부정에 경쟁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 지족에 만족하는 마음, 허심에 열린 마음가짐, 중용의 균형 잡힌 삶, 반박의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것, 유약승강의 유연한 강함, 상선약수의 물과 같은 덕, 관조의 깊은 통찰력, 무욕의 욕망에서 자유로운 상태, 무명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 지국보신의 자기관리와 리더십, 정순의 고요함과 순응, 무지의 지혜로운 무지, 그리고 무의무불위의 자연스러운 성취. 이 모든 원칙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작용하여 더 조화롭고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빠른 변화 속에서 노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심을 잡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과 외적 인정만을 좇는 삶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습관과 사회적 조건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변화와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노자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매일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명상, 마음 챙김 또는 단순히 자연 속에서 조용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일상의 작은 결정들에서부터 노자의 원칙들을 적용해 보세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선택해 보세요. 셋째, 자연의 리듬과 원리를 관찰하고 그것에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물의 흐름, 나무의 성장, 계절의 변화 속에서 노자가 말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하나씩 천천히 받아들이고 실천해 나간다면 점차 더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압박과 경쟁 속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자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방식의 삶, 다른 관점의 성공, 다른 형태의 행복을 제시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포기나 은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노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조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